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찬군 이래 최대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립니다. 전투기 개발에 8조 8천억 원, 개발 완료 후 120대 양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은 현대과학의 정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수의 선진 전투기 제조 회사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팔거나 아니면 스스로 개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불리우는 장비가 능동전자식 위성 태열 AESA 레이더입니다. AESA 레이더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AESA 레이더 이전에는 주로 기계식 레이더가 쓰였습니다. 사실 레이더의 역사는 채 100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일리 헤르츠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1887년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전파의 특성을 활용해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레이더를 설치한 국가는 영국으로 1935년 영국은 북해 연안에 5개의 레이더 기지 설치에 성공했습니다. 전파를 발견한 지 50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습니다. 초기 레이더는 오목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뒤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전파를 발사하는 기계식이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사람의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한밤중에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후 여러 대의 발신기를 활용해 구동축 없이 전파 발사가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수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애초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FX로 미국 방위산업기업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40대를 약 7조 4천억 원에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보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후문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상당 부분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2020년 8월 7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세기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과업을 불과 수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AESA 레이더 사업은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예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장착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치열한 연구를 통해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성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워지는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세계 전투기 제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우리 군은 전투기가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대응하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발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레이더 업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을 확인하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주사 배열 MSA 레이더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된 장비입니다. MSA 레이더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있고 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에 따라 포착되는 대상을 표시해줍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소형 송수신 통합 모듈 수백에서 수천여 개가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하지 않고 각종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계식인 MSA 레이더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 레이더 자체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나 AESA 레이더는 일부 모듈이 파손되더라도 각각의 모듈이 독립된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AESA 레이더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계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방산업체는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통합 모듈 소자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레이더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저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되면 신속하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레이더 빔을 중과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자동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동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기계식에 비해 훨씬 뛰어납니다. AESA 레이더 장착 여부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와 직결되는 셈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 측면에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훨씬 우위의 전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는 전투기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F-22의 보급형 덕으로 진 세계의 미국 우방국에 판매되고 있는 F-35,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인 F-A-18이 F-슈퍼호넷 등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방산업계는 AESA 레이더를 F-16 등 미공군이 운용하는 기존 전투기에 장착해 전투기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의 활용 분야는 전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상의 레이더, 해상의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4D의 ANTPY-2 레이더,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그린파인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용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형 사디라 부르며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 요격 체계 LSAM과 지상용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ESA 레이더 국산화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공군은 이미 시제기가 공개된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산 기본 훈련기인 한국형 훈련기 KT-1 웅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함께 군용기 라인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먼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 운용한 뒤 실전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개발이 완료된 T-50 초음속 훈련기 등에 AESA 레이더 추가 장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T-50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함께 해외 수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F-35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는 F-15K와 F-16 등의 전투기는 해외에서 도입한 기체여서 국산 AESA 레이더가 개발되더라도 탑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도입한 항공기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향전 장비 통합을 위해 해외 제작업체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하반기부터 1년간 KF-21에 장착될 AESA 레이더의 지상 시험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비행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